최준용 지원장입니다. 본부장님 잡세미나 이전에 제가 짧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잡세미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일부러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1994년생 7월 11일 출생이고 29살이에요. 보험을 시작한 지는 이제 5년차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원래 미용을 좀 오래 했었어요. 한 8년 정도? 중학생 때부터 미용을 한 8년 정도 오래 하다가 25살 때부터 시작한 보험업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오렌지 라이프 예전에 ING 생명이었죠. 이따가 오렌지 라이프 1년 딱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여기 리치핀과 함께 한 지는 이제 딱 한 3년 차 정도 됐습니다. 리치핀코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인카 금융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하면서 리치핀이라는 사업단이 탄생하게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지만 팀장, 책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잠깐 마이크 세팅 해줄게요. 하기 전에 여기 오신 분들, 후보자분들 성함 제가 좀 체크 좀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진영님 맞으시죠? 원성님이요. 네, 원성님, 재영님, 그 다음에 종욱님, 재영님 맞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주고 잠깐. 세미나 진행을 할 때 제가 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린치핀, 그리고 제가 왜 린치핀을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3년 동안 어떻게 린치핀과 함께 성장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업, 영업이죠. 보험업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제가 한 살 때부터 태어나서 20살에 독립을 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의 어떠한 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부모님 아직도 안동에서 살고 계시는데, 저기 밖에서 앉아서 일하고 있는 남성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제 친동생이에요. 저랑 7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고요. 제가 보험 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동생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도 같이 살았던 집 중에 하나, 구조물 중 하나인데, 요거 조금 뭔지 아시는 분? 요거 어떤 거 같으세요? 저희 집 구조물 중 하나예요. 화장실? 화장실이요, 화장실. 제가 살았던 집의 화장실입니다. 제가 집에 살았던 집의 화장실이고, 저희는 삼형제에다가 부모님의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제가 맞이고요. 이게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이 집에는 아직도 저희 할머니가 살고 계세요,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이 파란색 대문을 딱 열면요, 바로 열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 화장실이 있어요. 방금 여기 보여드렸던 이 화장실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살았던 집의 마당이에요. 큰 마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살았던 집. 이 집을 맞은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두 세대가 있어요. 맞은편에 한 세대, 맞은편에 한 세대. 세도 주고 돈 많은 거 아니야? 사월세라는 개념 아세요? 사월세가 세 달에 한 번씩 월세처럼 받는 거거든요. 그거 한 5만 원씩, 10만 원씩 받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고 그러지도 않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구가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썼어요. 저는 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그래서 저는 완전 어릴 때 여기 뒤에 보이는 저기 뒤에 보이는 아파트 이런 데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화장실을 좀 써보고 싶은. 그리고 제가 썼던 화장실은 그런 거였죠. 지금처럼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그거 아세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진짜 푸는 거? 그런 화장실을 제가 실제로 썼거든요, 2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이런 돈에 대한 가난이나 이런 세습을 엄청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용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돈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원래는 저는 저희 아버지도 은행원이셨고 했다 보니까 수학 선생님을 가족들도 하길 원했었고, 저도 당연히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했던 친구였어서 수학 선생님을 그냥 내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느꼈던 게, 수학 선생님 해봐야 100얼마밖에 못 버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때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던 게 미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게 미용이고 이게 제가 살아왔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스토리고 돈에 대한 그런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벗어던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강했고 제가 실제로 미용을 했던 모습이고 디자이너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고 인턴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을 되게 빨리 벌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한 19살 때부터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계속 창출하기 시작했고 그때 디자이너를 달았으니까. 그리고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2년제 미용대학교를 선택을 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도피였어요. 도피. 제가 미용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고 도피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미용 일을 하겠다라고 나는 서울에서 미용 일을 할 거야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서질 않았어요. 그냥 일만 하겠다라고 서울로 보내줘? 그게 명분이 서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대학교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을 했고 그걸 명분 삼아 저는 서울로 도망을 왔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도피였어요. 늘 가정환경이나 이런 데서 계속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욕망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뭐라도 해야 된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었고 그거를 도피하기 위해서 미용 대학을 합격하고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20살 때부터 저는 진짜 죽어라 일만 했어요. 지금 보험일 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게 느껴질 만큼 저는 미용 일을 진짜 죽어라 힘들게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주일에 6일은 일을 했고요. 하루는 학교를 다녔어요. 하루는 학교를 다녔고 6일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왜냐면 제가 일을 해서 월세를 내지 않으면 제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올라갔고 24살이라는 나이에 미용실에서 이제 실장 역할까지 하게 돼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더 실장 생활을 하다가 25살에 제가 보험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업을 택하게 된 계기도 제 담당자가 보험 설계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장을 할 때 제 급여가 한 350에서 450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24, 5살에 그 정도 벌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400을 계속 벌었던 것 같아요. 24, 5살에. 충분하지 않나요? 제 친구들은 다 취업 준비생들이었어요. 대학생,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대학교 졸업반 이런 취업 준비생. 근데 제가 한 3, 400 정도 이제 소득을 벌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도 했는데 제 꿈은 그냥 400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뭐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삼형제 키우면서 두 분 합산 소득으로 한 350 벌어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 소득 가지고는 심지어 안동에서도 그런데 서울에서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미용 사업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도박과도 같았어요. 저한테는 29 전에 내가 사업을 한다? 6,7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이 당시에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험일 시작하기 한 달 전에 한 달도 아니에요. 하루 전에 돌아가셔요. 하루 전에 돌아가시고 안동에 있는 집을 다 정리하고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 전세 자금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돈을 모아둔 게 없어요. 그게 제가 모아놨던 6,700 중에서 한 6,300 정도를 제가 전세 자금을 드리고 그 전세 자금으로 지금도 살고 계세요. 안동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보험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간절했어요. 진짜 엄청 간절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ING라는 생명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가 ING 생명에서 매달 받았던 제 평균 급여 정도거든요. 딱 200이에요. 제 1년 연봉이 2,000이었거든요. 리치앤코로 이직을 할 때 딱 1년 일을 하고 이직을 했으니까 원천 징수를 냈는데 2,1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한 달에 180 정도 벌었다라는 소리예요. 한 180에서 190 정도. 근데 보험 일을 하면서 180에서 190을 벌면 보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아르바이트로 다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돈을 벌려요. 왜냐면 일반 사람이랑 달라요. 저희는 움직여야 되죠. 커피도 사줘야 되죠, 고객님한테.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도 장난 아니죠. 저 한 달에 기름값 한 60만 원, 70만 원, 한참 다닐 때는 7, 80만 원 기름값이랑 톨비로 거의 100만 원 돈이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 급여 가지고는 택도 없죠. 진짜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때 25, 6이었는데 제가 저때 결혼할 여성분을 만나요. 지금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고 결혼할 여성분을 만나요. 결혼할 여성분을 만나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급여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용하면서 모아둔 돈은 다 부모님한테 드렸지. 그렇다고 집이 잘 사나?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를 아직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셨다가 IMF 때 잘리시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에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가 찾게 된 게 이 리치핀이라는 조직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저 여성분이 저랑 오렌지 라이프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다시 미용하면 안 돼? 왜냐면 제가 미용했을 때 벌었던 급여를 아니까. 다시 미용하면 안 돼. 미용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가면은 한 1년만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금방 다시 할 수 있는 게 미용인데, 근데 제가 그때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돈 가지고는 절대로 결혼을 못해요. 일단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미용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아 진짜 너 열심히 산다 이런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험하면서는 단 한 번도 인정받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영업조직은 되게 냉정한 곳이에요. 그냥 결과로 증명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못했으면 당연히 인정도 받을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친구 몰래, 와이프 몰래 제가 여기 본부장님을 미팅하고 다녔어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그러다 마지막에 걸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다시 보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 PPT를 한 6장, 7장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왜 끝까지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그럼 아니면 결혼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도 안 되면 내가 다시 미용을 하든 뭘 하든 네가 시키는 걸 할게. 대신에 난 딱 한 번만 믿어줘라고 하고 시작했던 게 이 리치앤코와 리치핀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리치핀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그 고려 중에서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일단 사람, 내 직장 상사,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직을 하고 나서 제 첫 달 급여는 제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78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0 벌던 사람이 783만 원의 급여로 바로 뛰어버리니까 아예 그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져 버리죠. 그때부터 그 와이프는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제가 1년, 2년 지났을 때는 연봉이 1억이 훌쩍 넘었었고, 지금은 지점장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본부장까지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죠. 이게 저희 조직원들의 평균 급여예요. 뭐 적은 사람들은 500도 있고요. 뭐 400 벌어 가실 때도 있어요. 뭐 그치만은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이제 벌 수 있는 직업이 보험 일이죠. 저기 경력자분이 계시니까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예요. 그게 2000이건 1000이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못하면은 200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저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각자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결정짓는 거는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린치핀과의 첫 만남이에요. 제가 2019년 6월 7일 날 본부장님이랑 첫 카톡을 했네요. 준용님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진중한 모습과 현명한 판단력이 참 마음에 드는군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내일 직무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8일 날 이렇게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직무 설명회를 들었겠죠. 그리고 저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렌지 라이프라는 ING 생명에 있다가 이 리치앤코라는 이 본부장님과 컨택이 이렇게 될 때 9군데 정도 보험회사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9군데 정도 보험회사를 알아봤고, 그 당시에 저한테 보험회사의 기준점은 어떤 거였냐면 수수료 많이 준다?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평균 높은 곳이었어요. 평균 높은 곳. 제가 보험회사들 미팅 많이 해봤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는 누군가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입장이 됐다 보니까 미팅을 많이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1000만 원 벌게 해줄게. 저는 일단 그렇게 미팅하는 관리자들 치고는 정상적인 사람 못 봤거든요. 너 무조건 1000만 원 벌게 해줄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 10%, 20%가 버는 건데 그걸 어떻게 평균치로 이렇게 내볼 수 있죠? 그렇게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어떤 조직에 가도 다 있어요. 대신에 10명 중에 1명이라는 게 함정이죠. 근데 그거를 무기 삼아서 너도 이렇게 하게 해줄게 라는 게 대부분 그 9개 미팅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조직을 왜 선택했냐면 이것 때문에 선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평균이었거든요. 이거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급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도 모르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판단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래, 내가 들어가서 부딪혀봐야 알지. 근데 숫자는 거짓말 못해. 어쨌든 간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 조직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스며들기만 하면 이 급여를 평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서 평균만 하면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조직 운영을 하면서도 저는 평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누가 많이 벌고 누가 적게 벌고 이거는 저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평균. 그게 어쨌든 간에 조직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자필 편지 쓰고 본부장님한테 선물 드리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본부장님한테 저는 꼭 자필 편지를 씁니다. 이유는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시기에 본부장님을 만나서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고 경기도 시흥에 집도 샀고 차도 끌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늘 이렇게 전달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경기도 시흥에. 보시면 이 집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출 없이 다 현금으로 산 집이에요. 한 3억 정도밖에 안 하긴 하지만 다 현금으로 산 집이에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요. 일단 설계사들이 3.3% 떼는 직업이랑 뭐 신용대출 이런 건 나오지만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제가 소득이 6,800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은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대출하려니까 저희 와이프 장인 장모님도 사업을 하셔서 장인 장모님 사시는 집을 와이프 명의로 해놨어요. 그래서 조치해요. 그래서 어차피 안 돼요. 한 가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겠다고 1년 반을 진짜 미친 듯이 일만해서 쉬는 날 없이 일만 하고 해가지고 현금으로 샀던 집이 지금 여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샀을 때 진짜 울었거든요. 이걸 딱 이렇게 리모델링 다 끝나놓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뭐 이거는 저희 본부가 6명일 때 7명일 때 했던 업적이에요. 6명일 때 7명일 때 했던 업적이고 한 달에 총 상품액을 1억 3,300만 원을 벌어갔어요. 1억 3,300만 원을 6명에서 벌어갔고 한 사람당 한 2천만 원씩 벌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제 원년 멤버가 지금 계시는 지점장님들 용현 지점장님으로 통해서 오셨죠. 네, 용현 지점장님, 지점장님 저 그리고 다른 한 2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업적인 것 같네요. 제가 했던 업적인 것 같은데 제가 1년 동안 벌어갔던 금액이에요. 리치앤코라는 회사에 있으면서 첫해 1억 2천 정도를 제가 벌었네요. 첫해 1억 2천 정도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영업하면서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인데 한 2,200 정도를 제가 수수료로 챙겨갔던 달이에요. 제가 영업할 때 보니까 아 진짜 돈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이때 1년 영업했을 때 13만 탔어요. 제가 1년 동안. 그럼 이제 상상이 되시죠? 제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13만을 타고 딱 1년 정도, 1년 1개월 타고 그 차를 폐차시켰어요. 근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차도 못 샀으니까 와이프가 타던 스파크를 타고 다녔어요. 스파크로 1년에 13만 타고 미션이 나가서 제가 폐차시키고 지금은 저기 니로 타고 있거든요. 니로 타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했더니 나왔던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연도대상이라든지 MDRT 연도대상이라고 하면은 가족들 데리고 해외여행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제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를 진짜 목숨 걸고서라도 연도대상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연도대상이 어디였냐면 라스베가스였어요. 라스베가스에 모시고 가는 게 그때는 제 목표였기 때문에 진짜 막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도대상 달성했던 사람이 지원지점장님, 본부장님, 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70명 중에 6명 달성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민치핀이 한 3명 정도가 달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지점장이랑 강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업을 할 때 저희 조직원들한테 목숨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는 거고 진짜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거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땐 저도 화나는 걸 내요. 제가 조직원들한테 화를 안 내거든요. 화를 안 내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땐 제가 가끔씩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한 글자씩이에요. 네? 제일 위에가 갑? 갑을? 네, 갑을 맞아요. 맞는데 을이랑 갑이에요. 저는 을 영업하는 걸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옛날처럼 아 누가 엄마 이거 하나 해줘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보험회사가 그쵸? 그렇게 하면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했겠죠. 22살밖에 안 되는데 군대 전역하고 막 이제 22살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지인 영업을 해야 되는 보험 시장이었으면 제가 데리고 오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시대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보험을 신청을 해요. 나 보험료 이만큼 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줄여줘. 나 보험료 이렇게 받을 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는 방법 알려줘.
나 재테크 상담 좀 해줘. 이렇게 신청하는 애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해요. 나이랑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에서 짧으면은 3주 정도 이제 한 달 교육을 엄청 타이트하게 들으실 거예요. 교육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들 하실 거예요. 개개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가서 저희가 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을 못 하거든요. 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면 고객들한테 더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보험일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도 저를 뜯어 말렸거든요. 제가 미용하면서 그 정도 돈을 벌고 있는데 네가 왜 보험일을 해?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왜 말도 못했냐면 진짜 혼날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를 당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돈 벌고 얘기해야지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는 그래 욕 좀 먹더라도 아빠한테 보험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거는 좀 후회해요. 제가 보험하는 거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늘 저희가 갑이 돼야 돼요. 그 갑이라고 해서 고객한테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한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좋은 상품 제안 드리는 거고 본인이 필요해서 요청한 거고 가서 필요한 거를 요청했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업을 하게끔 하고 고객한테 나가서 깨지고 오고 계약을 못 바꾸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고객한테 가서 싫은 소리를 듣고 왔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온다. 이거는 제가 용납해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가치관이랑 너무 어긋나고 그런 영업을 하는 조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제가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영업을 하면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하고요.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계속 지속이 되고 영업을 하면서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존감이 깎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54살짜리 고객을 만나고 왔어요. 남성분이에요. 54살 정도 되시는 남성분인데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 처형한테 보험을 들었어요. 삼성화재 다니시네요. 한 20년 정도 되셨어요. 보험을 한 20개를 가입했고 20개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19만 원짜리 보험을 들고 있는데 15만 원은 처형이 내주고 나머지 4만 원 본인이 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신청했냐고 물어봤어요. 고객님 이거 왜 신청하셨어요? 보험료 줄여준다고 해서 신청했대요. 왜 신청하셨어요? 보험료 줄여준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으세요? 처형이랑 완전히 이렇게 딱 손절할 수 있으세요? 고객님 처형이랑 딱 관계 끊으실 수 있으세요? 이거 해지하는 거밖에는 답이 없는데 심지어 다갱신형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4천만 원 내고 1억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억을 내고 계셔. 이거 해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대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자기의 처형한테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처형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냥 고객님 가지고 보험 가지고 장난질 치신 거예요. 지금 한 10수년 정도 장난질 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나갔던 돈이 고객님 거의 집 한 채 값은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어제 그렇게 드리고 제가 가이드라인 보내드릴 테니까 이대로 진행하실 건 연락 주시고 아니면 안 주셔도 된다.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차에서 심지어 상담을 진행했어요. 차에서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조직의 방향성이고 린치핀 조직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린치핀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큰 울타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DB 프로스펙팅이에요. 일단은 영업을 아무리 잘한들 내가 잘 배운들 뭘 한들 내가 자신감이 있든 간에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DB 프로스펙팅을 되게 잘하는 조직이었어요. 제가 처음 입사를 고민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한 것도 있죠. 이런 것들로 평가를 내는 조직이어서. 두 번째는 조직 문화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약간의 강제성. 문화는 약간 반 정도의 강제성을 띠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규정이고 규율이니까. 저희가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조직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보험료를 선택할 때 출근이었어요. 출근. 보험회사 보면은 출근 마음대로 하는 보험회사도 진짜 지천에 널려있고 그리고 출근을 안 해도 규정은 있는데 안 해도 뭐 크게 얘기하지 않는 조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출근 문화나 이런 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엄격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저를 알아요. 저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는 다니지만 저는 사람 본성을 절대 안 믿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 밑에 계시는 분들도 전 사람 본성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출근 문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지점장이에요. 그러니까 8시 반 출근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줘요. 조직원들을 위해서. 근데 만약에 출근 문화를 갑자기 본부장님이 없애요. 우리는 이제 자율 출근이요. 라고 만약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걸 없앴네. 그러면 그래도 저는 지점장이니까 8시 반까지 어떻게든 출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2달이 지나도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1년이 지나도 지금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8시 반에 출근을 하면서 뭔가 조직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래요. 되게 간사한 거고 내가 편한 걸 빨리 찾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역행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문화가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양화 체계화예요. 다양화 체계화. 다양화 체계화. 내가 영업으로서 성공하고 싶어? 그럼 영업으로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관리자로서 성공하고 싶어? 그럼 관리자로서 성공하면 됩니다. 나는 재테크 상담을 위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재테크 DB 받으셔서 나가시면 돼요. 나는 보장 상담하고 싶은데? 그럼 보장 상담 하시면 돼요. 나는 20대, 30대 고객들 상담하고 싶어. 그럼 20, 30대 고객들만 나가시면 돼요. 나는 40, 50대, 60대 어머니들이 편한데? 그러면 그분들 만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 봤는데요. DB 프로스펙팅이에요. 자, DB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이 조직을 선택할 때 제일 처음에 놀랬던 게 이거여서 이거를 제가 제일 첫 단에 넣어놨는데요. DB 프로젝팅이에요. DB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은 내가 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한 100개를 정도 쓰면 1개 정도를 체결하는 게 보통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이거든요. 전체 보험업계. 그러니까 1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으면 1명만 내 고객이 된다. 그게 평균이에요. 근데 이 조직은 20명에서 30명을 자기의 고객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여기도 1%, 2%였어. 근데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한 3, 4천만 원을 DB에다가 그냥 돈을 씁니다. 그리고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계약이 많고 어떻게 하면 안 됐고 왜 안 됐고 왜 됐고를 그 데이터를 했던 그거를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젝트를 했던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거기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DB를 잘 쓸 수밖에 없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고 일을 잘할 수밖에 없구나. 애들이 그런 문화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3, 4천씩 써가면서 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이 좀 유일무이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조직이었어요. 보험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평균 소득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전체 보험하시는 분들 평균 소득 한 300 정도 되거든요. 300 정도예요. 300 정도.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 600 정도, 700 정도 찍히는 걸 보고 상향 평준화 되어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했던 거고요.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 카페나 USB,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있을 텐데 다 확인도 못할 정도로 넘치고 흐르는 게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었고 보장 재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기준. 이게 저한테 저 DB 프로젝트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 동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너는 내 동생이니까 너 이것만 하면 지점장 해줄게. 너 이것만 하면 팀장 해줄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너는 나랑 관련이 없고 그냥 온 거니까 너는 그냥 수순대로 가. 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억울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승격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 대우라든지 이런 기준이 엄청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통 보험 조직은 자유로운 조직이다 보니까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넌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저는 그런 것들을 두는 게 별로 좋지 못했었고 그런 것들을 봐오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뒀을 때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저는 1년 정도 경험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았고요. 조직 문화는 공유 문화예요. 저희 린치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유 문화예요. 이걸 안 하면 심지어 해촉 사유예요. 저희 조직에서는, 린치핀 본부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객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상담하는 자료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저희 본부에다가 다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로 본부장님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명 지점일 때부터 그거를 저희가 조직화해왔고 문화시켜왔고 저희가 쓰는 모든 자료를 다 뿌려드리고 업로드 해드리고 계속 자료관에다 올려드리는 게 이제 저희 린치핀 본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근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기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니면 유치원을 그러면 당연히 유치원 보내시고 출근하셔야죠. 그런 분들은 출근 시간 조금 뒤로 미룬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신다거나 배려를 해드리겠죠. 그런 상식적인 거 말고요. 그런 상식적인 거 말고 그냥 다 가능한데 나는 힘들어서 제가 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거는 저는 납득할 수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나머지 40분은 납득을 못 하세요. 그런 핑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아니면 된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제가 2명일 때 들어와서 제가 딱 들어갔을 때 3명이었는데 지금 불과 3년 만에 40명이 된 조직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제가 린치핀 지점에서 본부로 여기 인카금융 서비스로 처음 넘어올 때 10명에서 넘어왔어요. 저는 제 밑에 2명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딱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11개월 차입니다. 제가 지금 13분을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린치핀은 10명이 아니고 40명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증명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증명했고 본부가 직접 증명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린치핀의 조직 문화고요. 다양한 체계와 시스템인데 저희가 하는 거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강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 지금 저기도 녹화가 되고 있는데 저것도 또 제가 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올리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임원이 될 수 있어요. 영업으로 성공하면 마케팅 이사, 마케팅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이제 임원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해요. 제가 관리자가 된 것처럼 29이라는 나이.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타 조직에서 돈 주고 들으려고 하는 게 저희 린치핀 교육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얼마였지? 300만 원 제안 받았어요. 그냥 교육만 듣고 가겠다. 교육만 듣고 가겠다고 300만 원 제시했지만 본부장님이 거절을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있으면서 다 느꼈던 건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본부장님이 저한테 3시간짜리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가서 상담하는 게 중요한 하면서 3시간짜리 화법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때는 영상도 없었고요. 대본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생성된 완전 신생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한 6일을 걸쳐서 본부장님 3시간짜리를 대본으로 이렇게 제가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치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본부장님 근데 이거를 신입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냐, 그리고 조금씩 사람이다 보니까 달라질 텐데 이런 걸 영상이나 대본으로 뭔가를 만들어 두면 좋지 않겠냐, 대본은 제가 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영상을 차라리 녹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본부장님이 바로 그때 채널을 이렇게 딱 개설하신 게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요거는 자유로운 활동 보고 및 조이너킹 문화인데 요것도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요. 자, 처음 들어왔어.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빼고는 다 보험업이 처음이에요.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되시면 어떡하죠? 나는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교육을 한 달 받았다고 해서 완전 생판 모르는 고객 앞에 가서 진짜 기가 막힌 상담을 해서 계약을 딱 체결할 수 있는 분들도 실제로 있긴 하지만 대부분 힘드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떡하죠? 선배들이나 지점장들이 그냥 손 붙잡고 같이 나가줍니다. 제가 어제 인천이랑 여주를 갔다 왔어요. 인천이랑 여주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어제 인천이랑 여주 2개 다 조이너킹이에요. 그러니까 후배분들을,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조이너킹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저희 직원분을 모시고 간 조이너킹이었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저희는 당면이에요. 대신에 받으면은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셔야 돼요. 뭘 배웠고 어떤 걸 해줬고. 왜냐면 선배나 관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계약을 선배가 관리자가 나가서 관리자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계약으로 체결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 정도 후기는 당연히 적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신입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응하기 전까지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우리 지점장님이 아니어서 좀 얘기하기 그런데 상관없어요. 그냥 다 얘기해도 돼요. 누구한테든. 그냥 여기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누구한테든 얘기해도 얼마든지 다 나가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조직의 다양하고 디테일한 체계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단톡방이에요. 저희 본부장님이 운영하시는 단톡방이고요. 지금은 카톡에다가 린치핀이라고 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4개 정도로 단톡방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본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관리하는 단톡방은 3개밖에 없어요. 저도 지점장이긴 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본부장님이 관리하시는 단톡방이라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읽어드리면 공지방, 영업 자료방. 자료방에는 자료를 공유하는 방이겠죠. 공지는 본부장님이 뭔가를 계속 공지하는 방일 거고요. 대화방, 그냥 수다 떨고 질문하고 하는 방이에요. 그 다음에 리크루팅 방,
후보자들 모시는 거고, 그 다음 3개월 정착방 이런 것도 있어요. 입사를 하시면 3개월 동안 그 방에 갇히셔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여기 계시는 40몇 분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달아드리는 그런 질문방입니다. 그런 방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고 디테일하고 체계화가 되어 있다. 근데 처음에 저희 조직에 입사를 하면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다 그러세요. 뭐냐면 단톡방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단톡방에 카톡이 200개, 300개씩 쌓여요. 그냥 몇 시간 확인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시잖아요. 그러면 엄청 편리해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거 DB를 종합해요. 아니면 고객한테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놓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단톡방에서 다 체크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지점장들이랑 본부장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단톡방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일하기에는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페랑 유튜브 채널 활용하는 거 제가 그냥 이렇게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3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의 영상 그냥 보시면 돼요. 내가 궁금하다? 그럼 강의 영상이 그게 뭐든 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들이 실제로 하는 2주, 3주 동안 진행하는 강의 영상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들었다? 그럼 들어가서 들으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어요. 종욱님, 저희 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영상을 보셨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강의 영상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픈하냐 마냐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무기거든요. 저희 조직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인데 이거를 그냥 대외적으로 다 오픈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보험업계에서는 그러면 무기를 뺏기는 건데 이걸 오픈을 하냐 마냐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결국에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거 강의 영상 2-3번 본다고 절대 못 따라해요. 절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똑같아요. 어차피 저희도 다른 조직에서 너무 잘해.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모셔서 교육을 해주시는 그분들이 저희가 이분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못 따라요. 이분을 따라하려면 이분과 거의 계속 같이 있으면서 뭔가를 배우고 피드백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를 깨닫고 그냥 오픈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활동방이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습관적으로 올려요. 제가 어디에 이동할 때마다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미팅 시작 전, 미팅 시작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제가 이걸 올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올려줘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얻고 나도 할래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게끔 올리는 거고, 지금은 안 해요. 이건 제가 영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제가 하면은 부담을 느낄까봐. 지점장님이 저렇게 하고 지점장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느낄까봐 안 하고 저희 조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요게 저희 활동방입니다.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리치핀 인센티브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놨는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더 있겠죠. 아직 촬영을 하시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리치핀이 약 3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리치핀이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스타트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성장해온 시간과 리치핀이 성장한 시간은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산 증인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수혜를 받았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본부장님 잡세미나 이전에 짧게나마 잡세미나를 먼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본 잡세미나는 본부장님 잡세미나로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스펙팅, 조직 문화, 다양한 체계화 이런 것들을 엄청 디테일하고 궁금한 게 없으실 때까지 아마도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길게 해? 근데 그만큼 보험리를 선택을 할지 말지 기로에 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시는 건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직업의 선택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ING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0만 원을 벌고 연봉 2천밖에 안 됐을 때 저를 도입을 했던 누나거든요.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분한테는 이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친한 관계로 지내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할 조직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전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진행하는 일부 잡세미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